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이 리플도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리플 가격이 어제만 해도 한 3,700원을 또 넘겼어요. 그죠? 3,700원을 넘겼다가 지금은 또 1.7%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3,670원대로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리플에서 관련해서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젯밤 9시 50분 에버노스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스펙으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XRP 전략 비축 예정이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게 되면은 리플의 전략적 지원을 받는 암호화폐 벤처 에버노스가 스펙 기업 인수 목적 회사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로이터가 보도를 했다. 에버노스는 합병 및 상장을 통해서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 XRP 전략적 비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에버노스라는 회사가 그런데 전략적으로 비축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10월 17일 날, 그러니까 제가 멤버십 방송했을 그때 금요일이었거든요. 이때 무슨 소식이 나왔었냐면 리플랩스가 XRP 비축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10억 달러 정도 자금 조달을 주도한다 라고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특수 목적 인수 회사 스펙을 통해 조달되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에 보관될 예정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짜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날에 이 기사도 나왔어요. 10억 달러, 그러니까 17일 동일한 날짜거든요. 10억 달러의 기업 재무 관리 기업 지 트레저리를 인수를 한다 라고 하면서 리플 공식 웹사이트에 기업의 재무 및 리스크 관리 지원 업체, 그러니까 이게 뭐 서비스 제공 업체 뭐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지 트레저리를 10억 달러에 인수했다. 그래서 이 리플 측이 지 트레저리 인수는 리플의 상당한 확장을 의미하며 수조 달러 규모의 기업 재무 관리 시장 진출을 가능케 만들고 대기업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이런 소식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월 17일 날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저희 멤버십 탈방에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래서 아까 스펙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스펙을 활용할 때 미국 내에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상장을 할 수도 있다. 상장을. 그러니까 이 스펙으로 하는 게 약간 그 우회 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회 상장. 그러니까 정식적인 뭐 IPO가 아니라 우회 상장을 통해서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스펙을 지금 활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장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리플이 이제 암호화폐 기업에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 중이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밤에 이런 소식이 나왔던 거예요. 에버너스가 나스닥 스펙 상장 추진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플이 혹시 그 상장을 스펙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게 좀 걸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IPO로 해야 되지 스펙으로 리플사 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했는데, 그래서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결국에는 까보니까 지금 이 에보노스라는 이 기업을 통해서 스펙을 상장하는 그거였다라는 게 지금 딱 연결이 되죠. 그렇다면은 요 에보노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지금 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에보너스 해가지고 지금 원래 영문인데 그 번역을 돌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보너스는 투자자들에게 미래 시장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특수 목적의 디지털 자산 금고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성장의 기회, 그래서 전통 그 금융과 디파이의 전략적 원칙을 활용해 XRP 보유 자산을 투자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디파이가 나오죠. 그리고 뭐 깊은 팀의 전문성 뭐 이렇게 나오고, 기간 채택에서 RLUSD도 나오고,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지지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리플입니다. 리플. 그 다음에 SBI 홀딩스 한 2억 달러 정도를 이제 지분을 받는 대가로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시 비를라라는 요 인도 사람 같아요, 그죠? 이분이 이제 CEO로 있고, 그런데 이분이 리플의 전 임원이었어요.
전 임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사회에 있는 구성원이었는데 이 회사를 지금 CEO로 오면서 이사회에서 나오고 여기 에보노스에 지금 CEO로 앉는 거다. 이분은 뭐 사업 CBO라고 하고 뭐로 쭉 이렇게 관련 인물들이 또 있으면서 이제 고문 해가지고 리플의 CEO 빵영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있고, 또 리플의 지금 CTO 데이비드 슈워츠도 여기 지금 고문으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을, 최근에 그 소식들을 나오는데, 그러면 요 에보노스 어제 이제 소식이 나왔잖아요. 빵영이 먼저 이 SEC, 아까 전에 그 CEO죠. 인도 CEO, 에보노스 CEO와 그 팀은 이제 이 에보노스와 함께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리플사가 이제 에보노스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서 자랑스럽고, 또 여기에 누가 참가를 하느냐? SBI 홀딩스, 펜타라 캐피탈, 크라켄, GSR, 리플웍스 등 훌륭한 투자자들과 함께 XRP에 대한 기간 대출, 유동성 공급, 그리고 디파이 수익 창출 기회에 참여하는 에보노스를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하고 전략적 파트너를 맺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던 거예요. 에보노스 CEO가 리플하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니까 이것을 리트윗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에보노스에 지금 트윗이 있거든요. 트윗을 딱 보게 되면은 여기에 가장 제가 소개하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큰 공개 XRP 트레저리 컴퍼니, 그러니까 XRP를 전략적 재무로 가져가는 그 가장 큰 공개 기업이다 라고 딱 대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팔로우를 보게 되면은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 커뮤니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팔로우 한 사람들, 내가 하는 팔로우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보니까는 존 티툰도 있고, 빵영인 여기 있고, 이 슈와츠도 있고, 크리스 라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트위터도 만들어놨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 에보노스가 뭐 하는 회사냐? 가입을 보시면 2025년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월이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에보노스가 총 수익 10억 달러 돌파로 상장 예정,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 예정 그거죠.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기간 규모로 XRP 도입을 가능하게 할 네바다주 신설 법인,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25년 9월이니까 막 만들어진 기업이에요. 막 만들어진 기업.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기업이 XRP를 전략적 그 자산으로 가져간다가 아니라 새로 신설된 법인이 이제 XRP, 기간 규모로 XRP 도입을 가능하게 할 신설 법인이다. 그것을 설립을 한 거다. 그래서 나스닥에 이제 상장이 된다면 XRPN이라고 그 티코로 이제 거래가 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투자했는지 쫙 나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SBI가 2억 달러 규모로 했고, 리플사 있고, 리플웍스, 이거는 이제 독립자선재단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펜타라 캐피탈도 있고, 크라켄도 있고, 그래서 쭉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계 최초의 국채 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국채라고 지금 이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트레저리를 그냥 국채라고 얘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채가 지금 관련은 없는데 트레저리 지금 기업이니까 이렇게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에보노스가 패시브 ETF와는 달리 에보노스는 기간 대출, 유동성 공급, 그리고 디파이, 탈중화, 금융, 수익 기회에 참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당 XRP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목표가 딱 XRP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기관 대출, 유동성 공급, 그리고 디파이.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디파이거든요. 제가 그거는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XRP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XRP가 10년 이상 지금 이제 가동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XRP가 상당히 오래된 코인입니다. 10년 이상 가동된 시간,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성장하는 디파이 생태계를 바탕으로 XRP는 성장과 더 광범위한 기관 투자 유치를 위한 독보적인 위치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XRP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에보노스는 이 모델을 이런 기회로 활용하도록 설계를 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XRP 가격뿐만 아니라 활발한 재무, 자산 성장과 생태계 참여를 통한 상승세까지 제공을 할 거다.
그래서 여기도 또 대놓고 얘기를 해요. 에보노스는 투자자에게 XRP 가격 노출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가격 노출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목적이 XRP 가격을 높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기존 이게 전통 금융이죠. 전통 금융 수익 창출 전략을 활용하고, 이건 그대로 예전에 있었던 전통 금융 했던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이제는 디파이 수익 창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생태계의 성장과 성숙에도 기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디파이 수익 창출. 그러면서 리플은 이제 전략적 투자자고, 리플의 임원인 브래드 갈링 하우스, 스튜어트 알데로티, 아까 데이비드 슈워츠가 여기 이제 자문 역할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CEO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의 전 임원이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인도 사람 같은데 그분이 CEO로 가는 거고, 이 전략적 자문에는 지금 리플사 이 주요 그 임원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포장지는 약간 리플은 아닌 듯 하지만 그 내부는 완전 그냥 리플로 쌓여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보노스 소개. ETF와는 달리 에보노스는 기간 및 디파이 수익률 전략, 생태계 참여, 그리고 자본시장 활동을 통해서 주당 XRP 가치를 적극적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보노스의 그 목적이 XRP의 가치를 성장시킬 계획이다. 그게 딱 지금 목표라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에보노스를 통해서 가격 상승을, XRP 가격 상승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얘가 생긴 그 목표가.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 우리가 리플의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에보노스를 봤잖아요. 에보노스가 지금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시면, 이게 빵형이 또 이제 뭔가 인수를 할 때마다 이렇게 트윗을 올리잖아요. 올해 4월달이었어요. 올해 4월달.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다. 암호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 중 하나다. 그러면서 이제 히든노드가 이제 프라임 브로커, 그러니까 브로커거든요. 중개인. 그래서 대형 헤지 펀드, 마켓 메이커, 장외거래 데스크, 퀀트 트레이더 등에게 최고의 중개자임을 입증을 해왔다. 이것을 리플사가 올해 4월 8일 날 인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8월 7일 날 누구를 인수를 했었냐? 그러니까 8월 달이 이제 약세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리플에게는 8월과 같은 침체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레이 파이낸셜을 인수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또 빵형이 트윗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는 뭐냐면 세계 글로벌 금융기관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 지불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예요. 그러니까는 스테이블 코인 공급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일도 인수를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0월 17일 날, 얼마 전에 오늘 또 빵형이 G 트레저리를 10억 달러에 인수하게 되면서 120조 달러 규모의 기업 재무 지불 시장에 진출을 했다. 요거가 10월 17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 G 트레저리가 뭐 하는 기업인지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요즘 툴이 보이죠? 요 툴. 그러니까 기업 재무를 관리하는, 그래서 뭐 잔액도 있고, 뭐 돌아오는 이벤트도 있고, 뭐 오버뷰도 있고 해가지고, 요런 기업이 재무를 할 수 있는 그 툴을 제공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뭐 광고하고 있고, 이미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쫙 나오는데, 뭐 이런 뭐 잘 모르겠고, 이런 건 모르겠고, 이건 아시잖아요. 타이어도 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그래도 알만한 기업들이 조금씩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인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큰 그림을 볼 때 이 에보노스가 이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말씀드린 히든노드, 또 레일, 또 요 G 트레저리를 올해 지금 인수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하나의 큰 그림을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 리플사의 25년 인수 기업 히든노드 4월달. 이 히든노드가 아까 이 중개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개인 역할, 브로커라고 말씀드렸죠. 히든노드가 담당하는 것은 거래하고 유동성을 제공을 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거래 유동성을 히든노드가 담당을 하는 거고, 레일은 스테이블 공급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하는 일은 정산, 지급, 결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G 트레저리 10월 달에 인수한 요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기업 재무 관리를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이 기업들을 활용해서 탄생하는 기업이 바로 에보노스다. 에보노스. 그러니까는 기업에 필요한 이제 거래, 정상 결제, 그 다음에 기업의 재무 관리,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이 에보노스라는 거죠. 이 에보노스. 그렇다면 이 에보노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냐? 아까도 이 에보노스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트위터에 가장 큰 전략 재무 기업이다, 공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XRP 전략 자산으로 채택한 기업인데 일단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이제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아까 전에도 여기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기업들 기관급으로 대출을 해주고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가장 큰 것은 이 디파이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리플사가 원하는 것은 우리도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XRP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도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XRP를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XRP를 보유를 해야지만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 상승도 생기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기업들이 이 XRP를 보유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기업들을 인수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하나하나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히든노드는 거래하고 유동성을 담당을 하는 거고, 얘는 정산, 지급, 결제를 담당하는 거고, 얘는 기업의 재무관리. 그러니까는 XRP를 기업들이 사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재무관리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 역할에 맞게 인수를 한 거고, 그러면서 얘가 에보노스가 제공하는 게 무엇이냐? 뭐 기관급 대출 유동성 공급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요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그래서 아까 전에도 계속 봤지만 여기서도 지금 계속 디파이 얘기하잖아요. 디파이. 여기도 전통 금융은 계속 활용을 하지만 디파이 수익 창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장과 성숙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XRP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 그러니까 디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과 기관들이 앞으로 XRP를 사게끔 만들고, 그러면 이제 사놓으면, 기업들도 XRP를 사놓으면 그걸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디파이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보였을 때 기업들도 살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기업과 기관이 XRP를 보유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인수 기업을 통합해서 디파이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게 이 에보노스를 만든 거다. 그리고 대놓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XRP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XRP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ETF와는 달리 에보노스는 디파이 수익률 전략, 생태계 참여, 자본시장 활동을 통해서 주당 XRP 가치를 적극적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리플을 생각을 해볼 때 지금까지 소송에 눌려 있어가지고 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소송이 끝났잖아요. 그죠? 완전히 끝났습니다. 소송이 끝날 기미가 보이고 나니까는 작년 11월부터 사실상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리플 그 빵영하고 그 알데로티하고 막 만나서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뭐 그렇다고 제가 음모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딱 하고서 이제 리플사가 가야 될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온 거죠. 아, 소송 끝났다. 그럼 이제 앞으로 리플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업과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 은행도 뭐 얘기를 하지만 일단 여기는 뭐 은행 이제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리플사도 살짝 방향을 틀은 겁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는 그런 뭐 결제관 송금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일반 기업들도 XRP를 보유할 수 있게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관, 기업들도 보유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은행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XRP를 보유했을 때 재무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결제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걸 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실질적인 거래, 유동성 공급 이것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업들을 인수를 차례차례 한 것이고, 이것을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이 XRP를 가지고 있는, XRP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겠죠. 아까 전에 1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한다고 했잖아요. 그 10억 달러를 조달을 해서 XRP를 사는 거예요. XRP를 사는 거다. 그래서 그 XRP를 활용을 해가지고 디파이도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유동성 공급도 해주고, 또 기관급 대출도 해주고 이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도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기업들도 XRP를 사게끔 유인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소식 때문에 지금 뭐 가격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된다. 대놓고 목표가 XRP 가치를 적극적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에보노스가 이제 스펙 상장을 추진하는데 핵심 공시 요약,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그 공시를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요약한 걸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발표했나, 이 스펙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일단은 스펙을 한다는 게 요 아만다 뭐 요 회사하고 합병을 통해 가지고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상장을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아직 상장한 게 아니고 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고, 누가 관여를 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의 전 임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돈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크리스 라센 같은 경우도 한 1.2억 달러 정도 XRP를 빼가지고 그 자금으로 지금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리플은 전략적 투자자로 표기가 된다. 운용 계획을 보시게 되면 에보노스는 상장 자금을 주로 오픈마켓에서 XRP를 매입 보유하는 데 사용하고, 그러니까 오픈마켓에서 XRP를 매입한다라는 얘기는 거래소에서 지금 이 상장 자금으로 매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 아까 10억 달러 뭐 자금 조달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래소를 통해서 매입을 할 경우, 그것도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수요를 당기는 거니까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10억 달러가 얼마나 이제 발휘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런 지금 에보노스는 상장 자금을 오픈마켓에서 XRP를 매입하고 보유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보유물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디파이, 기관대출 수익 전략에도 일부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 공시에서 명시를 했다. 그러니까 디파이도 지금 나오잖아요. 디파이. 그런 다음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략적 해석으로 에보노스는 공개적 규제 공시를 통해 대규모 XRP 보유를 보여주는 레퍼런스 사례가 됨으로써 다른 기관 및 상장 기업의 재무자산으로서의 XRP 수용을 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에보노스가 이제 XRP를 통해서 어떻게 디파이를 하고 막 이런 걸 보여주게 되면 다른 기업이 보고 나서 XRP를 재무 전략 자산으로 가져가게 되겠다. 하나의 레퍼런스 사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XRP 수용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보노스,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씩 빌드업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에보노스가 탄생을 한 것이고, 이 에보노스는 일단 이 디파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서 대놓고 XRP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리플사도 일단 얘네들도 지금 현재 XRP를 팔아서 수익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가 않고, 얘네도 지금 그게 따르면은 뭐 6년인가? 누군가 6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는 최장은 보면 한 10년이거든요. 10년 아니면 다 팔고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진짜 가장 큰 수익은 리플을 판매를 함으로써 얻었는데, 그게 한정적이다. 그렇다면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갖고 있는 XRP의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리플사도. 그렇기 위해서는 이것을 XRP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의 이 빌드업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과 이 기관들이 XRP를 보유할 수 있게끔 이런 지금 과정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최근에, 그러니까 4월달부터 소식이 나왔고, 지금 이제 10월달 들어서면서 뭔가 구체적으로 지금 윤곽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윤곽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 딱 이제 딱 이걸로 해가지고 이 큰 그림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어느 정도 보이는 거지, 설명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또 누군가 인수를 했나 보구나. 그러니까 이 가격 상승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가격 상승이 전혀 나오지 않고 이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반응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본다면 이 리플은 진짜 큰 그림을 잘 그리고 있으면서 정말 시간이 문제지 떡상의 그 시기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리플만큼 XRP만큼 이런 코인이 없다니까요. 이런 코인이 없다. 이런 코인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 이제 바닥을 다 다져가고 있는 겁니다. 펀더멘털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는 이러다가 이게 진짜 이제 눈에 보일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상장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기업들이 뭐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투자자들한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때 그때는 이미 이제 이 가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을 누구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아니다. 아는 사람 눈한테만 보인다.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떡상하는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수량에 집중해서 가져가 보자. 암호화폐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잖아요. 암호화폐 시대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얼마나 쓰레기 같은 코인이 많아요. 그죠? 말만 코인이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근데 XRP는 다릅니다. XRP는 정말 큰 그림 그려가면서 진짜 미래의 금융이 될 수 있는 그 그림을 이 리플사가 그려가고 있는 거고, 이 리플사의 가장 중요한 그 무기가 이 XRP다. 그래서 리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리플이 떨어질까봐 막 걱정하고 그러는데 리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를 걱정해야지. 리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수량에 집중을 하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이 리플의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막 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히든노드랑 레일이랑 지트레저리를 인수를 한 거구나. 그래서 탄생한 게 에보노스구나. 그리고 에보노스의 목적이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디파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앞으로 이제 좀 주목받을 시장이 디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SEC도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SEC도 이 디파이 시장을 이제 좀 규제를 완화를 해서 디파이 쪽을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지난 5월이었나요? 그때 뭐 원탁 회의도 해가지고 디파이에 대한 엄청난 좀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리플도 당연히 이제 아는 거예요. 디파이가 되겠다. 그리고 디파이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유인이 되니까 기업 기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디파이 시장은 더 커질 거다. 근데 XRP가 지금까지 디파이 관련 코인은 아니었거든요. 디파이 관련 코인은 아니었는데 이제 XRP가 디파이 관련해서도 떠오르는 또 하나의 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플레어를 좋게 본 게 플레어 자체가 디파이 코인은 아니지만 XRP를 활용한 디파이를 제공을 하거든요. 플레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플레어를 본 건데 그럼에도 추천 안 드립니다. 무한 발행되는 코인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디파이 쪽이 앞으로 뜨는 분야인데 이제 XRP도 그 디파이 분야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과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빌드업 과정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쭉 보고선 또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하도록 하겠습니다.